예,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의 배현정입니다. 뜻밖의 남자입니다. 이렇게 리플렛에 보면 여자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뜻밖의 아쉽게도 남자가 발표하게 됐습니다. 웃을 줄 알았는데 안 웃으시네요.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전에 많은 분들이 발표를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 발표 자료를 뜻깊게 받았고요, 들었고요. 그 중에서 저는 SPC 안덕준 연구소장님 발표가 상당히 뜻깊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왜 플라스틱은 친환경적이지 아니고 왜 종이는 친환경으로 하느냐, 뭐 이런 말씀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답변이라기보다는 그거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을 해서 종이가 그러면 왜 친환경이냐에 대해서 결론을 이끌 수 있도록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2005년도인데요. 2005년도 미국 EPA 자료를 근거로 해서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렇게 신문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 종이와 플라스틱에 대해서 환경성을 평가한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료에 보게 되면 사실은 이 평가된 목적은 뭐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이도 친환경이 아니고 플라스틱도 친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재사용 백을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시장에 갈 때 이 플라스틱 박스를 들고 가라. 이게 사실은 목적인데 그 앞에 이제 두 가지를 비교한 자료를 보게 되면 흥미로운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플라스틱은 친환경적이 아니라고 하는데 세 가지를 구분했죠. 우선 이제 플라스틱 백을 만드는데 필요한 어떤 에너지하고 종이를 만들기 위해 종이백을 만들기 위한 에너지를 비교했더니 뜻밖에로 플라스틱이 훨씬 적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대기 오염 물질과 수질 오염 물질 배출량을 보게 되면 오히려 플라스틱 백이 대기 오염 물질보다 한 70% 적고 수질에 의해서는 약 50배가 많은 물질이 종이백을 생산하는데 나타난다라고 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게 되면 리유스를 하거나 리사이클을 할 때 있어서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했을 때 플라스틱은 상당히 적죠. 17BTU가 생산되는데 페이퍼는 1444BTU라고 하는데 여기서 BTU는 뭐냐면은 1칼로리라고 하면은 1g을 1도씨 올릴 때를 1칼로리라고 하고 BTU는 1파운드를 1화씨도를 올릴 때 필요한 걸 BTU라고 하는 거니까 사실 뭐 단위에 관계없이 무지하게 많은 연료가 에너지가 페이퍼를 생산하는 데서 든다.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2005년도 EPA 자료였고 2009년도 EPA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는 그게 잘못됐다. 너무 과대평가됐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재활용률도 미국 기준으로 했을 때 21%가 50% 증가를 했고 소각률도 비슷하지만 매립 비율도 줄었고 그 다음에 메탄가스 배출량도 너무 과대평가됐고 그리고 내용물 줄량도 종이의 한 백에는 보통 얼마큼 들어갈 수 있는데 플라스틱은 그의 절반밖에 못 넣더라. 그래서 이것을 다 감안해 봤더니 제품을 생산할 때 우리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종이하고 플라스틱하고 오히려 종이가 적더라.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할 때는 비슷하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물 사용량이나 연료 사용량, 에너지 사용량, 고체 폐기물 발생량은 오히려 종이백이 더 많더라. 이렇게 이제 연구 발표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말씀은 뭐냐면은 종이백하고 플라스틱하고 이렇게 에너지 사용량 혹은 이 온실가스 배출량 이걸로 비교했을 때 뭐가 더 낫다, 뭐가 더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진은 아닌 것 같고 아까 안덕준 연구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소비자한테 얼마큼 친숙하느냐, 선택받느냐 이런 문제겠죠. 다만 우리가 종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별로 한 번도 검토된 바가 없다. 다시 말씀드려서 종이의 리사이클에 대한 어떠한 이 성능 평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 때문에 진행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렇게 2018년 폐기물 대란이 상당히
이른바 폐기물 대란이 상당히 이제 회자되고 있는데 폐기물 대란부터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폐기물 대란을 좀 보시죠. 그래서 제품이 생산돼서 수거를 하는데 이 수거할 때 수거가 안 된 게 있었죠. 민간 선별업체에 가야 되는데 중국이 폐기물 금수 조치가 2017년하고 18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페트 압축병의 단가가 많이 수입이 증가되고 단가가 더워졌고 폐지 가격이 하락이 됐죠. 그래서 고물상이 공공이 말이 아니라 이제 민간 쪽에서 하는 우리가 아파트에서 보통 수거를 하는 사람은 대부분 고물상에서 수거를 하게 되는데 고물상이 수거 거부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종이 폐지가 여기서 이제 동맥경화가 발생을 하죠. 그 다음에 플라스틱은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플라스틱 혼합선별업체 쪽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2018년 우리 폐기물 대란이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이유는 민간 수거 체계인 고물상에서 막혔던 부분이 크죠. 예를 들게 되면 한 가지 정확한 얘기를 보면은 우리가 고물상이 아파트하고 계약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보통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고물상을 계약할 때 아파트에 이제 분여회하고 계약을 해서 우리가 폐기물 얼마큼 수거하는데 얼마큼 드리겠습니다라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 폐지를 50원의 단가를 매입을 해요. 그래서 매입 금액을 보게 되면 이게 보통 이제 아파트별로 틀린데 이건 고물상을 직접 제가 조사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플라스틱부터 모든 걸 다 합쳐가지고 보통 아파트가 큰 대형 평수에 좀 잘 사는 곳이다. 그러면 22kg에서 20kg. 중위권이다. 그러면은 11kg에서 13kg. 하위권에서는 7에서 8kg 정도의 재활용 폐기물이 발생되는데 그 중에서 종이를 보게 되면은 650원 정도가 월 650원 정도가 세대별로 발생을 하죠. 플라스틱은 175원. 그 다음에 플라스틱 중에서 복합 재질이라든지 필름류는 유가물이 없습니다. 그냥 가져가는 거죠. 헌옷이 한 240원. 그 다음에 고철이나 이런 것들이 400원 정도. 신중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나라 고물상에서 민간 이 폐기물이 수거되게 대한 기폭제는 뭐냐면 폐지입니다. 폐지가 무너지면 고물상이 수거를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거를 거부하는데 그래도 폐지는 유가성이 있어요. 그래서 수거를 거부하는 게 그래도 폐지는 수입하지만 돈이 안 되는 플라스틱을 수거를 거부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우리 2018년 쓰레기 대란이라고 했던 문제의 원인인 거죠. 단편적으로 보게 되면 2017년 때 우리가 폐지 가격이 골판지 기준으로 했을 때 150원에 육박하던 게 2018년에 60원대로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고물상들은 그 전에 1년치 계약을 한 거죠. 140원, 150원 기준으로. 근데 이만큼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러면은 고물상은 앉아서 손해보는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돈은 못 버는데 아파트 분야에 돈을 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돈이 안 되는 플라스틱부터 수거를 거부하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2018년 기준이기 때문에 종이에 대한 재활용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리가 잘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살펴보게 되면 2018년에 이슈가 됐던 거는 플라스틱 폐기물 받지 않습니다라는 이슈 형태로 언론에 많이 노출되죠. 2019년 말에도 2020년 초까지 해도 또 폐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그때는 뭐냐면 폐지 줍는 노인이라든지 혹은 고물상에 폐지가 많이 쌓여 있는 형태로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2020년 우리 이제 코로나 시대가 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이 많다. 오히려 근데 골판지는 몸값이 상승한다. 뭐 이런 말이 발생을 하죠. 이슈가 다 틀립니다. 2018년 때는 폐기물 수거 체계의 문제였고요. 2019년에서 2020년 초에 발생하는 거는 수급 불균형 문제였습니다. 수급 불균형이라 하면 뭐냐면은 2018년부터 2019년 초 사이에 폐지 업체가 고물상이죠. 고물상이 해외로 이 폐지를 많이 수출합니다. 오히려 보통 때보다 더 많이 수출했어요. 그러니까 폐지 업계가 우리가 2019년에는 폐지가 부족할 거다, 국내 폐지가 부족할 거다 예상을 해가지고 수입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오히려 물량이 많이 남았죠, 국내 폐지가. 그래서 수급 불균형 때문에 폐지 가격이 급격히 하락합니다. 거기서 발생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2018년과 19년은 다른 문제였고요. 2020년에는 불행히도 이제
플라스틱 폐기물이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급격히 증가했음에 불구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골판지 택배가 물려면서 골판지가 이제 수요가 좀 폭증한 거죠. 공급에 비해서. 더군다나 신대양 제지가 이제 불이 나면서 약 업계에서 4% 정도에서 7% 정도 차지하던 골판지 업계 공장이 불나면서 수요가 공급이 더 딸리게 된 거죠. 그래서 발생한, 그러니까 사실은 다 쓰레기 대란이라고 언론에서 말을 하고 있지만 원인 자체가 다 세 개가 다 틀린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 플라스틱하고 종이하고 플라스틱보다 종이가 더 친환경적이라고 말을 하느냐 한번 살펴볼 게 필요한 거냐면은 플라스틱의 가장 대표적인 게 페트죠. 그 다음에 단일 재질로는 PPP, PS가 있고 복합재질 필름류가 있고 폐기물로 약 30%가 발생을 합니다. 많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민간 업체가 고물상이 100kg을 갖다 주면 그중에 30kg은 폐기물이 발생해서 소각 및 매립이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페트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페트가 최종적으로 제품화될 때는 어떻게 제품되느냐? 페트로 제품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봉제 인형의 섬유 혹은 이불에 들어가는 섬유 그런 형태로 우리가 재활용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PEPP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다시 다른 플라스틱 형태로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PS는 거의 재활용이 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2군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합재질 필름류, 복합재질 다시 말씀드려서 P와 PP가 합쳐졌다든지 P와 PS, PVC가 합쳐졌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복합재질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형태죠. SRF라고 해가지고 연료로 떼거나 아니면 재활용 원료로 쓰거나 유화해가지고 기름을 다시 만들어지는데 고용연료 에너지 회수가 78%, 물질 재활용 22%, 우리 법적으로는 30%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원료로 쓰는 자체가 상당히 빈약하고 원료로 쓴다고 해도 뭐로 쓰냐면은 상당히 그러니까 바게스라고 하죠. 바게스 만들거나 혹은 그 액자 틀을 만들거나 그래서 복합재질 필름류, 복합재질하고 필름류들이 재활용하는 시장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근데 종이는 폐골판지, 신문지, 기타 폐지, 고급 폐지, 폐기물인데 폐기물이 약 4% 정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거의 수거된 거는 100% 재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골판지는 골판지나 백판지만 쓰고 신문지나 이거는 신문지 보통 쓰고 기타 폐지나 고급 폐지는 화장지 형태, 이게 위생용지라고 하는 화장지로 등고 거의 100% 재활용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플라스틱은 재활용률도 떨어지지만 플라스틱 그 자체가 플라스틱 자체의 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극히 드문데 반해 종이는 100% 원료, 종이의 원료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환경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경제성을 살펴봐야 되는데 플라스틱은 우리가 재활용 기준 비용이라고 해서 재활용이 수거부터 재활용까지에 대한 비용을 산정을 해서 정부가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에 대해서 분담금에 대한 기초자료를 활용하거나 혹은 의무율을 달성 못했을 경우에 부과금의 기준금액이 재활용 기준 비용입니다. 근데 기준 비용을 보시게 되면 복합재질 필름류 기준 비용은 2003년 기준으로 467원, 그리고 이건 제가 2017년 환경부 용역으로 해서 했던 조사 자료인데 560원이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의 유사합니다. 종이는 현재 우리 우유팩이나 이제 살균팩, 멸균팩은 EPR이 대상되지만 나머지는 EPR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올해 초에 조사한 자료인데 종이에 대해서 조사를 다 해보니까 기준 비용이 8원. 다시 말해서 재활용에 드는 비용이 150원인데 육가물 판매 비용이 142원입니다. 이 8원도 사실은 2019년에 아까 폐기물 대란이라고 했던 되게 악화된 순간에 대한 자료입니다. 지금은 플러스 8원이 아니라 남죠, 이제 다. 그래서 경제성으로 봤을 때도 종이의 부분이 상당히 경쟁력이 많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종이는 뭐가 있을까? 이거 다들 아시다시피 신문용지, 백판지, 위생용지, 인쇄용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신문용지를 한번 보시죠. 신문용지를 보시면 우리가 신문용지에 대해서 수입하고 원료를 사용을 해서 공정 손실로 빠지고 수출 빠지고 신문 산업으로 판매가 되는데 원료 투입 보게 되면 펄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입 폐지를 사용하는 게 있고 국내 폐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수입 폐지가 국내 폐지가 월등히 많죠.
그래서 신문지는 이렇고요. 또 한 가지 골판지 우리가 보면은 골판지가 우리 생산량 기준으로 약 60%에 해당되는데 우리 전체 종이가 1년에 우리가 생산하는 종이 1,100만 톤입니다. 그중에 한 60%를 차지하는데 수입 폐지 사용하는 게 기껏해야 15만 톤 사용합니다. 근데 국내 폐지를 640만 톤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국내 골판지는 거의 100% 골판지화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종이가 왜 친환경이자 그렇게 봤을 때 가장 대표적인 말은 종이는 100% 종이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백판지 뭐 그렇고요. 인쇄용지는 펄프를 사용합니다. 인쇄용지는 재활용 제품을 사용하는 중질지라고 해서 재활용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깨끗한 종이는 대부분이 펄프를 사용하는데 이 펄프를 사용했을 때 뭐 이 정도 들어간다. 근데 이따 보시게 되면 뭐 특수지 그렇고 위생용지도 그렇고요. 포장용지 그렇고요. 포장용지를 한번 보시죠. 포장용지를 보시게 되면 수입 폐지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펄프 반, 수입 폐지 반 사용하거든요. 포장용지. 왜 그러냐면 이게 크라프트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종이백이라고 사용하죠. 종이백이나 아니면 시멘트 혹은 쌀 포대 이런 포대를 하는데 얘는 강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펄프를 반을 사용하고 수입 폐지를 사용하는데 수입 폐지 왜 수입 폐지하느냐? 미국의 이 골판지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포장이 재활용된 게 보면은 재활용을 안 쓰고 버진 펄프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펄프를 이용해서 종이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입을 해서 수입 골판지, 수입 포장지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조금 상태가 나쁜 펄프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펄프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입을 우리가 국내 걸 사용하지 않고 수입을 사용하는 것은 이거는 강도 특성을 맞추기 위한 거지 이게 이제 어떤 재활용을 회피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걸 전체를 다 이렇게 물질 수지 분석을 해보면 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너무 작게 해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상당히 복잡한 구조의 재활용을 갖고 있지만 거의 100% 재활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가지는 이제 재활용률을 보시게 되면 골판지 재활용률이 경우에 따라서는 136%, 어떤 때는 95%가 하는데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골판지 제지사가 500만 톤을 생산을 해요. 근데 포장산업으로 갔는데 이 우리가 보게 되면은 포장산업에 과자 박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수입 제품이 많아요. 특히 식품회 쪽에서는 그게 최소로 잡았을 때 210만 톤 정도가 수입이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500만 톤과 210만 톤이 수입이 돼서 우리가 제지사 쪽에서 백판지나 골판지에 쓰는 것들이 약 한 700만 톤이 되죠. 그래서 500만 톤에 680만 톤 했을 때는 136%인 거고 그게 아니라 수입 유입량까지 합쳤을 경우에 95.87% 정도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골판지 업계들이 상당히 좀 이런 게 우리는 우리가 100을 생산해도 그 36%만큼 더 많이 재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문용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들, 또 신문지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신문지가 아니라 우리가 신문지를 쓸 때 세 가지 용도로 씁니다. 신문지로 만들 때 쓰기도 하고 신문용지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고급 폐지인 경우가 많아요. 잡지라든지 고급 폐지. 그러니까 신문지가 아닌데 신문지의 원료로 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계란 난좌라고 그러죠. 계란판 혹은 과수원에 쓰는 이런 포장용지 이게 다 신문지로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경우에는 78%, 그 다음에 내수 판매량 했을 때는 136%,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빼면은 한 86%. 그래서 재활용률이 다르긴 하지만 상당히 많은 퍼센티지가 지금 재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기에 지금 말씀드린 통계자료에 빠진 게 멸균팩과 살균팩입니다. 멸균팩과 살균팩은 종이는 재활용, 우리가 EPR 제도에 편입되어 있지 않지만 멸균팩과 살균팩은 재활용에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그 재활용률이 현재 우리나라 공식 기준으로는 3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회수 선별 단계에서
종이팩이 얼마 안 나와요. 한 고물상에서 다 가져가는데 종이팩이 100kg이 나왔다고 쳐요, 하루에. 그럼 100kg 때문에 25톤 트럭에도 가 싣고서 종이팩을 재활용하는 업체에 갖다 주기 힘든 거죠. 근데 그걸 일주일 동안 쌓아놓으면 얘가 썩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종이팩을 그냥 종이에 섞어서 배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이팩에 대한 재활용률은 사실은 허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종이팩이 32%라고 해서 종이팩이 재활용이 안 되나라고 볼 수가 없는 거고요. 그걸 제외하고서는 우선 우리가 종이를 봤을 때 상당히 재활용성이 높다. 그리고 국내 재활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다시 말해서 폐지가 고물상을 돌리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이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뭐 앞서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을 합쳐가지고 친환경 포장재로서 종이의 활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짧게 끝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됐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은 역시 브레이크 타임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종이 기반 포장재 중심으로 좋은 발표를 해주신 배현정 선임 연구원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드리겠습니다.